2000기 13년 전력 10월 23일 킹스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서 본부장하고 윤원숙 권사입니다. 예,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날씨 가는데요. 여기 펜실베이니아 동북 지역은 어제 밤에 눈이 좀 내렸어요. 뭐 한 5cm에서 뭐 7cm, 8cm 정도 내렸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길이 미끄러울까봐 저희가 이제 킹스포트 뉴스 아워를 그냥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재 이대왕께서 깃발을 세우신 5군데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섭씨를 안 고쳤네. 아이고 참 어떡하지? 36도면은 그 섭씨로 한 2도 정도입니다. 2도 정도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아직 안 나오네. 그 시간이 걸리네. 네. 다시 좀 할까요? 말로 해줘도 돼요? 그래요? 근데 지금 화면이 완전히 동결해 버렸어요. 네. 아이고, 목소리는 들리나?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택팀 목소리 들려요? 네, 목소리 들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화면이 완전히 이제 이런 상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 우리 집에서 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이 43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한 5, 6도 정도입니다. 영상이 5, 6도 정도. 또 오늘 밤은 26도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영하 뭐 한 4도 정도가 되나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영상 한 5도 정도까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테네시 정평의 날씨였습니다. 지금 동북 펜실베니아 지역의 날씨는 지금은 춥습니다. 춥습니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영상입니다. 영상 한 2도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오늘 낮에 최고 기온이 46도. 그러니까 아침에는 비 온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비 오는 것 같아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네, 우리 동네는 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런 길은 흐린 날씨가 될 것이고, 오늘 밤에는 일부 흐린 날씨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눈이 약한 올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도 현재 조금 추워요. 영상 한 4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최고 기온이 12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될 것이고 오늘 밤엔 또 한 영상 2도 정도까지 내려오고 내일은 또 영상 한 13, 14도까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천은 현재 순천 기온을 화시로 보니까 이상하네요. 한 영상 한 8도 정도인가요? 8도 정도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가 그렇고 근데 이제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41도 그러니까 한 5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한 3, 4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의 마에바시는 지금 한 10도고요. 10도. 그리고 이제 5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한 1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의 말씀을 좀 봉독합시다. 예, 제2장 영계는 어떤 곳인가? 인간의 삶과 영혼의 세계 중에서 이거 작은 천성경 923페이지 오른쪽에 세 번째 단락. 양심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 그럽니까?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양심이 작용합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공사 문제를 중심 삼고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 6월 4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양심이 작용합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받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원리로 그 교육된 양심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해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꼭 그 사람이 이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섭리와 그 방향을 맞추는 그 일인데,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이 의로운 일이지만, 양심적인 그 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섭리를 중心 삼고 그렇죠. 따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선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계 없으면 그건 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로 넘어갈까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어제 여기 시간으로는 어제 재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요? 네, 공식으로 재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공화당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이제 가족 중에서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네. 가족이 완전히 하나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손자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손자가 그러는지 뭐 딸이 그러는지 아마 딸이 그런 것 같아요. 이방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좀 그쪽의 사람이라.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버지를 사랑하는 뜻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쉬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고생 그만하고. 예, 근데 그게 선이냐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상 출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만히 못 있지. 그분이 이제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냥 진 게 아니라 부정부패로 졌다. 상대방이 이제 규칙을 어기고 그리고 이제 부정해서 졌다. 이건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도 그렇고 그냥 뭐 정정당당하게 진다면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겼는데, 진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가 남게 되면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가 아니지. 그렇죠. 약 올라서 못 사는 거지. 네. 그래서 하여튼 어제 재출마 하겠다. 그래서 이 2024 대선이 어제로서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죠.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도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뭐 여자 관계도 사실 과거에는 복잡했고 지금은 뭐 멜라니아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멜라니아 부인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좀 나아졌고 그러는데 과거에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대왕께서 자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백신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만 자기가 백신 만들었다. 뭐 사람들은 백신 받으면 이제 무난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점점 많은 이제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작용이 보통 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부부는 한 번도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대왕께서는 트럼프가 만약 계속 백신 소리를 하면은
그러면 하늘의 운세가 떠나지 않을까, 떠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면은, 제가 볼 때 그 트럼프를 대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플로리다 지사 데산티스를 말하는데, 데산티스는 지금 지사로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는 그런 붉은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플로리다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공화당 파도죠. 공화당 네, 파도. 네. 빨간 모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겼던 그 지역구에서도 공화당이 이번에는 이겼어요. 그 플로리다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플로리다는 완전히 이제 공화당 빨간색으로 거의 이제 뒤덮였어. 그러니까 데산티스는 플로리다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로 잘 한다고 대통령으로서도 잘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만일에 이제 말이지,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같은 방에 들어가면은 누가 더 기가 세요? 트럼프가 세잖아요. 네. 기가 세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나라를 있으면은 사람들이 야 김정은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자지. 손자. 전혀 이제 비교를 하니까 전혀 게임이 안 돼요. 예? 뭐 여러 가지 말하는 내용은 다른데 그냥 그 방에 같이 들어가면은 트럼프가 주인이에요. 주체고 김정은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푸틴도 말이죠. 푸틴도 상당히 강해요. 기가 세요. 그렇지만 트럼프를 이기지는 못해요. 뭐 맘먹는 것인지도 몰라요. 트럼프를 이기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데산티스하고 시진핑 이건 아니에요. 역시 시진핑이 세요. 시진핑이 세. 그렇죠. 데산티스하고 김정은 이거 아마 비슷하겠어요. 느낌이 그러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말이지 옛날처럼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세계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트럼프밖에 없어요. 트럼프밖에 없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도 사람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람은 좀 없다고 봐요. 네. 뭐 펜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공화당 또 누가 있을지 뭐 여자는 안 돼. 그렇죠. 펠로시 나쁜. 페로시는 나쁜 걸로 하면 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페로시는 전략가예요. 네. 전략가로서는 하나의 천재예요. 이번 선거 며칠 앞두고 우리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잘할 것이다. 하원도 다수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빗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아직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몇 개 있지만 일단 폭스에서는 아직 지금 과반수가 218인데 공화당은 217로 폭스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에poch 타임스는 공화당 219로 다수를 하나 넘은 걸로 나와요. 지금 하원에서.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번에는 하원에서 다수를 잡을 거예요. 공화당이. 그렇지만 그렇게 큰 차로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사실 민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펠로시가. 왜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를 비교하면은 오바마가 아들 부시 다음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원래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그 다음 2년 후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한 50석, 60석을
이뤄요. 아, 그 하원에서. 예. 오바마 대통령 때도 60석을 잃었어요. 오바마도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는. 예? 부시가 그만두고 오바마가 들어오고 그리고 난 후에 2년 후에 있었던 저 중간 선거에서 오바마는 60석을 오바마 이끄는 이 민주당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가까스로 다수를 넘겨준 것은 사실 잘한 거예요. 음, 물론 다수를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자기들로서는. 이건 누구의 공이냐? 바이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역시 페로시의 공이에요. 페로시는 자기가 어릴 때는 자기 아버지가 뭐냐면은 볼티모어라는 워싱턴 근교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예. 그것에서 굉장히 강한 정치가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페로시는 그 아버지한테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뭘 배웠냐면은 그 표를 세우는 법을 배웠다. 아,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어떻게 찍을 것이고 그런 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 특히 이번에 민주당은 그러면 페로시를 중심으로 뭘 했냐면은 이 낙태를 큰 문제로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걸 중심으로 싸웠어요. 예. 그건 왜냐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50년 동안 진행해온 낙태 합법이 사실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걸 갖고 싸웠어요. 네, 결국은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아무튼 하원을 내줬지만 그래도 최소 한도를 지킨 것이 그런 결과가 됐어요. 네, 근데 공화당은 이제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 앞에 밑에서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민 문제. 그런데 역시 민주당에서 낙태 문제를 갖고 싸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이 많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원래 중간 선거는 그렇게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를 했어요. 낙태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낙태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지만 각 주마다 또 그것을 앞으로는 결정할 거예요. 각 주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각 주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낙태 문제를 크게 부각하고 그리고 이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당선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펜실베니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도 지사도 민주당이 됐고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됐고 심지어는 펜실베니아 주의회 중에서 상원은 계속 공화당이 계속 지금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지만 하원은 아마도 민주당이 과반수가 될 것 같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펜실베니아 하원에서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낙태를 펜실베니아에서 위법화시키는 것을 막는 거죠. 이제 막을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한 겁니다. 민주당이.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선거에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세력이 좀
약해? 약했어요. 어. 뭐 공화당이 잘 하지 못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눌러야 돼. 음. 자기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렇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센 사람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도 음. 말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렇게 와와와와 뭐 자기들 말한 거칠게 좀 하는 거 싫어한다. 뭐 이거지.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유치하게. 음. 음. 우리 입장에는 아니에요. 음. 우리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치하게도 하나님 섭리에 필요하면 괜찮아. 그렇죠. 유치한 거 아니야. 지혜지, 지혜. 지혜로운 거예요. 그 세게 나오는 거죠. 네. 우리 뭐 서로 자기하고 안 잘합시다. 맞는다고 싫어하는 거야. 예. 우리 서로 잘합시다. 이런 네. 그 트럼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서로 잘합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번에 2024년에 당선되면은 첫째 FBI를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CIA라든가 정보기관들을 역시 개혁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지금 정보기관들이 미국을 다스리는 그 숨은 정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려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뭐 옛날에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네. 것 같지만 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중앙 그렇죠. 집권하잖아. 네. 뭐 CIA는 처음부터 엘리트 의식이 있었어요. CIA는 처음부터 유명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CIA 요원으로 좀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고 미국이 가는 길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트럼프는 진짜 애국자예요. 2026년에 말이죠. 출마할 때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였어요. 기업인으로서 성공했잖아요. 돈 많고 편히 돈 살면 많고. 되는 거야. 그렇죠. 마누라도 이쁘고, 애들도 많고, 말 잘생겼고. 듣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자식들도. 꼭 이렇게 나쁜 욕을 하지 않아도 욕을 욕을 안 먹으면서 먹어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것을 내가 나서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선 거 아니에요. 사명의식이. 사명의식.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그런 거는 좀 고치면 되고. 나이 더 드시면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편에서 바이든도 2024년 자기도 질문하겠다고요. 나오라 그래. 근데 문제는 부정선거를 못 막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부정선거. 그래서 요새는 투표도 좀 전에처럼 컴퓨터를 안 하니까 좀 낫긴 하겠지. 우리가 투표하는 곳에서는 그렇죠. 네. 딴 데도 그렇게 하겠죠. 네. 전에는 컴퓨터만 이제 손으로 찍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종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에다가 놓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집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종이가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종이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선 투표 이제 부재자 투표? 아니 부재자 투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부재자 투표는 그때 딴 데다가 가 있을 때, 뭐 출장 가 있을 때, 여행 가 있을 때, 없을 때, 아니면은 병원에 있고 하여튼 바쁘다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런데 메일 앤 발로팅이라는 것은 이제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기입하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편 투표. 네, 우편 투표. 그걸 없애야 되는데 펜실베니아에서 특히 그런데 공화당이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참 불안하고. 그건 이제 왜냐면 왜 문제냐면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네. 누가 그걸 기입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강아지나 개가 기입을 하니까 문제. 뭐 설마 강아지는 아니겠지만.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요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투표용지 다 이제 하셨습니까? 만약 안 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백지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좋은 식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별로 없고 음.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그놈인데 뭐 나 투표 안 해. 그런 의식.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놈이야. 난 투표 안 해.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 그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선거를 안 한다. 그런 주의입니다. 예. 다 못 믿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인들한테 주로 그렇게 하겠지. 돌아다니면서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아니면 젊은이도 많죠. 젊은이. 어, 원래 젊은이는 그 투표를 안 하잖아요. 투표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요? 예. 우리가 간 데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이 가치관이 잘 확립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 이야기만 하고 예. 그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걸 네. 말 못했네.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러시아가 쏜 건지 누가 쏜 건지 아직 좀 모르겠대요. 알아요? 폴란드에 미사일이 미사일 떨어진. 2개 떨